스튜디오 세턴과 함께하는 드바비큐의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2026년 1월 23일이고요. 네, 오늘 녹화의 두 번째 주제와 함께 할 건데 저희가 그때 막 간헐적으로 막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선수를 메인으로 해서 주제를 이렇게 선정할 날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 어떤 트레이드 시장이건 최대어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그 트레이드 시장에 최대어를 꼽자면 이제 쿤보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쿤보는 사실 2,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이름이 올라왔던 선수인데 그런 선수들을 제외하면 사실 마포주가 나름대로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어떤 최대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포주 특집으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마포주가 약간 게르의 어떤 상징처럼 미우놀이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던 선수였는데 기회의 땅 브루클린 네츠에서 상당히 본인을 잘 포장하고 있어가지고 값어치가 꽤 될 것 같은 선수가 됐는데 이 선수 지금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 마포주 올 시즌 얼마나 잘하고 있나요? 지금 올스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턴오버, 자유투 성공률 커리어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턴오버는 안정수치지만은 나머진 다 커리어 하이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1편에서 얘기했듯이 몸값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이 브루클린은 성적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몸값 올리기 딱 좋아요. 예전에 비슷한 예가 있잖아요. 그 캠 존슨 그리고 데니스 슈레더도 있었고 그리고 미칼 브리지스 이런 애들 몸값 올려가지고 잘 팔고 지명권 받고 하면서 잘 팔았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몸값이 올라지만 제가 만약에 다른 팀 단장이라면은 굳이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이 어리고 외곽 슛이 되고 신장이 좋고 이런 점에서 구미가 당기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고 BQ가 높지 않고 노는 거 좋아하고 제가 단장으로 우리 팀에 데리고 오고 싶진 않은데 분명히 노리는 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미드 시즌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쪽 팀은 급해서밖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급하면은 마포주를 긁을 팀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석수님 마포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이 마포주 분석을 각 잡고 했어요. 어제 좀 다채롭게 분석을 하고 싶어가지고 마포주가 형 아닌가요? 한 살? 한 살 형이죠. 맞아. 98년생이니까 형을 좀 자세히 분석하고 싶어서 다각도에서 좀 비교군을 형성해가면서 분석을 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시즌 득점이 평균 25.3점입니다. 근데 이게 리그 전체 선수 중 평균 득점 20위예요. 그러면 비교군으로 묶었을 때 누가 있냐? 21등이 조엘 엠비드입니다. 19등이 데빈 부커예요. 엠비드가요? 네, 엠비드가 많이 어느새 어느새 그래 어쨌든 그리고 이번 시즌 몬스터 시즌을 보내고 있는 제일런 존슨, 파스칼 시아캄 그리고 자이오 윌리엄슨보다 평균 득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빅윙 내지 핸들러보다 평균 득점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 선수에서 공격이 끝나는 비율을 분석하는 유시지 퍼센트를 비교해 보면 29.2%입니다. 여기는 또 비교인이 누가 있냐? 22등이 케이드 커닝햄 그리고 24등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그러니까 되게 어지간한 핸들러 내지는 득점형 윙과 비슷한 수치를 이 선수가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수가 이제 뭐로 득점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모두가 알다시피 이 선수는 리그 압도적인 캐치앤슈터입니다. 이번 시즌 캐치앤슛으로 8.9점, 리그 압도적인 1등이고요. 아까 평균 20점 내지 혹은 20점 정도 위의 구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캐치앤슛으로 10점 정도 넣는다 치면 나머지 5점은 어디서 넣냐면 풀업 점퍼로 넣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풀업 점퍼로 득점을 해요. 근데 성공률이 37.3%로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이레스 맥시가 볼륨은 높지만 39.4%, 미첼이 39.9%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이제 유시지 높은 볼핸들러보다 풀업 점퍼 성공률이 비슷해요. 나머지 5점은 어디서 넣냐면 페인트 존 터치 득점으로 5점을 또 넣습니다. 근데 이것도 성공률이 75.3%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레이업, 덩크 이런 거 확인해서 같이 해야겠지만 이번 시즌 웬반야마가 5.9점에 70.5%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약간 전천후 득점 기기 같은 포지션을 브루클린에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드래프트에서 부상당해가지고 좀 미끄러졌잖아요. 드래프트 전에 그죠? 1, 2학년 때 초반에 허리 부상을 당하고 수술하면서 미끄러졌죠. 원래 이 선수가 그 고교 랭킹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만 보면은 그때 그 기대치를 약간 충족하는 그런 활약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부상 없었으면 더 기대할 만한 선수였죠. 미주리 대학을 갔는데 그때 그러니까 황금 드래프트잖아요. 그때 전체 1순위 그러니까 랭킹 1위였고 대학 랭킹 1위였고
그 밑에 학년의 일이었던 게 마빈 베글리인데 마빈 베글리가 월반하면서 어떻게 보면 1, 2에 도전을 했지만 실제로는 마포주가 더 평가가 높았고 고등학교 때 두 선수가 붙은 경기가 있어요. 아마 그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마포주가 훨씬 더 앞섭니다. 베글리는 힘과 패기로 그냥 덤비는 거고 마포주는 나보다 한 살 어리는 게 왜 이래 이러면서 마지막에 기술로 막 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랭킹은 다 높은 게 맞았고 허리 부상이라는 게 상당히 치명적이잖아요. 계속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벌써 세 번 수술했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이유는 허리 수술을 3번 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잠재적으로 더 또 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은 확실하죠. 예, 신장도 2m 8cm의 외곽이 되기 때문에 뭐 겉으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푸주를 좀 노릴 만한 팀이 물론 이제 이걸 예측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왜냐면 트레이드라는 게 사실 뭐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터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포주를 좀 노릴 만한 팀을 저희가 뭐 꼭 맞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추측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떤 팀들이 좀 마포주를 데려갈 만할까요? 저 먼저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 위원님 혹시 그 최근에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아세요? 알죠. 아 위원님을 너무 70대로 약간 그거 보시는 살려고 줄 섰다가 다 팔려가지고 못 사고 그랬는데. 저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다. 아, 너무 지금 하이브이 지금이 올라갔다? 고점이다. 제가 이거 요 이유를 말씀드리고 막상 싶은데. 먹어보면 별로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근데 저거 죄송한데 마이크에서 죄송한데 이미 다 썩은 걸 알고 먹는 지금 그러니까 아예 맛있다고만 먹을 사람은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득점과 볼륨의 어떤 가려진 이 선수의 환경적 요인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두바이 쫀득 포터인 이유가 뭐냐? 일단 이번 시즌 브루클린이 핸드오프로 뽑아내는 득점이 9.3%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엄청난 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빅맨이 스크린을 걸러온 후에 이 선수가 공 받고 그냥 던져요. 이게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뭐 이 선수가 트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 가겠죠. 우승을 노리는 팀에서 핸드오프 한 다음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에게 바로 3점슛을 제공할 수 있는 팀이 몇 개나 될 것이며 이 선수가 그렇게 던질 수 있는 찬스가 몇 개가 날 것인가. 저는 브루클린보다는 훨씬 더 그 기회가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공률 볼륨 둘 다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브루클린이 어떤 팀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번 시즌 드래프트 때 브루클린이 핸들러를 4명 뽑았습니다. 듀민, 파웰, 클라운이 사실 슈팅 가드에 가깝지만 어쨌든 핸들링이 가능한 선수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어떤 공간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캐치앤슛으로만 10점 가까이 뽑기 때문에 사실상 압박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수비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팀에 가서 누가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편하게 슛 던지게 내버려 둘까? 저는 어떤 팀이든 가겠지만 지금 같은 고점을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통 이제 저희가 요즘 나이를 얘기할 때 예전과 비교해서 0.8을 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보정 수치 같은 건데 브루클린 네츠에서 쌓아온 스탯은 대략 몇을 곱해야 원래 그 성적이 나올 거라고 보자. 아니 그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브루클린은 기회의 땅이라는 건 누구나 아니까. 왜냐면 그 브루클린의 기존 황태자였던 캠 토마스 사례를 봐도 저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좀 보정을 해서 지금 평균이 25점 정도인데 대략 이 선수는 이 정도 득점원이다를 한번 석준님이 말해줄 수 있을까요? 진짜 냉정하게 14점 넣으면 잘했다고 봐야 됩니다. 평균 14점. 왜냐면 그러니까 절반을 깎고 거기에 2, 3점 정도 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선수에게 일단 많은 유시지 퍼센트가 지금처럼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유시지 퍼센트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손에서 공격이 끝나는 비율이 어지간한 핸들러만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깎일 거고 일단. 그다음에 이 선수가 잘할 수 있는 득점 환경이 줄어들 겁니다. 압박이 가해질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절반 정도 깎는다 가정하고 거기서 잘한다 하면 플러스 평균 3점 정도 더해서 그러니까 14점. 태깅팀이 아니라 컨텐더 팀에서 뛰면 네. 그 정도 수치가 아주 잘 딱 나온 어울리는. 숫자다. 네. 네. 위원님은 혹시 마포주를 데려갈 만한 팀? 그 덴버에서 뛰던 시절로 돌아갈 거라고 보고요. 코너 쪽에서 주로 3점슛 던지는 거 이거 외에는 크게 우승하려고 얘를 데려가는 팀이 뭐 얘한테 이미 에이스가 있을 팀인데 이 선수에게 그렇게 많이 공격 역할을 주지 않을 거고 주로 역할은 코너에서 기다리다 3점 던지는 게 주 공격 옵션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덴버처럼 되는 거죠. 주사위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수비 못해서 좀 팬들에게 욕 먹고. 네. 안 선생님이 옛날에 조재중이라는 선수를 보고 평가한 것처럼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이 모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캘리포니아의 두 팀 있잖아요. 그 레이커스와 워리어스 정도면 마포주의 어떤 그 또 다른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왜냐면 골든 스테이트는 이제 좀 뭔가
그런 슈팅에 워낙 최적화된 팀이기도 하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핸들러들이 워낙 많으니까 뭔가 마포지의 그런 거를 물론 이제 수비 때문에라도 뭐 핏이 안 맞긴 하지만 뭐 그런 캘리포니아가 하나의 기회의 어떤 걸로 그런 작용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예,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레이커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내려면은 픽이 반드시 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 미칼 브리지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픽이 뜯었죠. 따라갔고 5장 받았네요. 네. 4장. 1라운드만 5장 받았죠 그때. 예. 그리고 캠 존스도 1라운드권 지명권이 하나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거를 안 주고 데려올 수 없다. 근데 골든 스테이트 아까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1라운드를 태우지 않으면 힘든 거고 레이커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 팀이 원한다면 데려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팀들이 인기 많잖아요. 팬들이 많잖아요. 욕 엄청 욕을 먹는다. 욕 엄청 얻어맞을 겁니다. 예. 마포지의 수비는 갱생 불가인가요? 뭐 내치에서는 수비할 일이 딱히 없겠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워낙 있고 또 사이드 스텝을 꽤 잘 밟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연관성이 있는 게 이 선수가 허리 수술을 받았잖아요.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발로 따라가는 수비가 있고 팔로 저지를 하는 수비가 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이 선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 자체가 많지 않고 정적인 선수입니다. 생각보다 팬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역동적인 수비를 요구하는 팀에게는 절대 맞지 않는 핏이라고 생각하고 덴버는 그래도 잘할 때 느린 템포로 공수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노키치가 있어서 필연적으로 웨스트브룩 영입하기 전까지 느린 템포로 공수를 했으니까 좀 이게 가려졌지 워리어스처럼 지금 버틀러 있고 만약에 또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팀 간다고 하면 이 선수는 무조건 구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은 마포지 수비 갱생 수비가 올해도 수치가 안 좋아요. 다 하위권이고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RAPM은 마이너스 0.9, 다르코 마이너스 0.6, 르브론 마이너스 1.1. 리그 뭐 최하위권이고요. 수비는 기대하면 안 된다. 코너 3점은 그나마 기대를 해볼 만은 하다. 이 정도지. 이 선수를 데리고 와서 막 레이커스랑 골든스테이트가 비약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딜 가야 될까요? 마포지는 갈만한 팀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당장 급하니까 레이커스하고 골든스테이트가 찔러보지 않을까요? 썩은 건 알지만 네. 일단 어떤 영향사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 뭐 캘리포니아 두 팀 말고 좀 지금 컨텐더 팀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좀 애매한 팀들이 뭔가 마포지를 좀 노려볼 만한 그림은 안 나올까요? 휴스턴은 핸들러를 원할 것 같고요. 마포지 같은 스타일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3점이 필요한 팀에서는 노려볼만 하겠지만은 그런 팀 뭐 따지면 3점이 필요한 뭐 디트로이트 뭐 이런 팀 정도인데 같은 동부인 팀에서 뭐 그렇게 뭐 지명권까지 받고 보내줄지 모르겠고요. 예.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플레이인 토너먼트 왔다 갔다 하는 팀들이 노릴 것 같은데 레이커스랑 골든스테이트 외에는 크게 뭐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세크라멘토도 힘들까요? 세크라멘토는 거기는 지금 팔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아니, 항상 이런 데는 이제 뭐가 막혔으면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게 이제 세크라멘토 프런트진이기 때문에 네. 아니면 뭐 마이애미 가셔라. 네. 거기는 마이애미는 관심이 있다. 뉴스 좀 나오겠죠. 뉴스나. 누구나.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생각만 할 때 세크라멘토는 실행까지 하는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하죠. 네, 근데 저도 위원님이랑 생각 비슷해요. 휴스턴이 지금 슈터를 구할 것 같진 않고 물론 슈팅 퍼포먼스가 1월달에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막 지금 노선을 포기할 것 같진 않고 저도 그나마 동부에서 같은 팀 가라고 하면 같은 컨퍼런스 가라고 하면 디트로이트 이 팀도 어쨌든 커닝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래도 잘 어울립니다. 수비는 안 맞지만 그래도 포터 주니어가 역할은 할 수 있다. 근데 아마 안 할 거고 2위 정도였으면 노려볼 만한데 1위기 때문에 사실 큰 무브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브루클린은 지금 처리해야 되는 선수 한 명 더 있어요. 그 캠토라고 해가지고 황태자. 예. 저는 황태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제가 유시지 퍼센트 얘기했잖아요. 커닝햄보다 유시지 퍼센트가 높은 선수가 토마스입니다. 30.2%. 그러니까 거의 잡으면 슛이에요. 잡으면 슛. 일본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캠 토마스가. 그래서 일본 국기가 이렇게 레퍼런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자기 팀의 어떤 장기적인 빌딩에 도움이 안 되는 선수들을 차례대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마포주 캠토 이번 시즌 다 나가는 그림을 봐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산다는 팀이 없는데 뭐 판다고만 해서 뭐 잘 만져봐야죠. 빛나는 것처럼. 차라리 그냥 네치가 그 코어로 마포주를 삼을 가능성은 불가능할까요? 아니 없죠. 마포주가 잘하는데 너무 이게 막 저희가 너무 좀 그래도 마포주 좋아하는 팬들도 있는데 너무 없죠.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가 진짜 큰 사랑 받고 있잖아요.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잔존해요. 예전에 그 탕후루가 유행할 때도 우후죽순 생겼다가 잔존하는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포주를 코어로 삼아가지고 네치가 달리는 그림은 네, 두 분은 뭐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미래 청사진에서는 없다고 보고요. 네. 지금 새로 이번에 뽑은 애들 키워야 되고 내년에 드래프트에서 뽑을 애들 이런 애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캠 토마스하고 둘이는 빨리 팔지 않으니까 빨리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치 같은 팀은 이제 탱킹의 가속화가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또 시작할 거잖아요. 거의 이기지 않는 그렇게 되면 그냥 두 선수를 그냥 수납하는 그런 결과까지도 드래프트가 안 되면은 트레이드가 안 되면은 수납하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영승을 목표로 달릴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캠토는 지금 퀄리파잉 오퍼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리하기가 막 엄청 어렵다. 이것까지는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뭐 마포즈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선수를 처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브루클린이 우리는 언젠가는 갑자기 위닝팀으로 바뀌었을 때 이 선수가 미래에 있을 거야라고 청사진에 넣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사실상 뭐 워리어스네요. 지금 왜냐면 레이커스 워리어스 얘기를 했지만 레이커스는 1라픽을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아웃이라고 치면 워리어스는 버틀러의 아웃이라는 정말 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간다면 워리어스 쪽으로 가는 그림이 가장 지금으로선 뭐 워리어스가 원할 수 있는 자원일 수도 있죠. 외곽되고 신장도 좋아요. 네. 리바운드 좀 잡아준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비적인 움직임에서 워리어스가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특히 디그린이 진짜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은 뭐 디그린도 지금 다 본인 지금 뭔가 입지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요거 아까 워리어스 타임에 못 물어봤는데 디그린이 어떻게 보면 팀을 옮길 가능성도 두 분은 좀 있다고 보세요. 이제는 디그린도 너무 요즘은 나이 많고 뭐 약점이 있는 선수라서 원하는 팀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내가 볼 때는 얘는 골든스테이트에서 커리어와 함께 은퇴하지 않을까. 저는 팀이 안 보내지 않는 이상 저는 디그린이 되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고 움직이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팀이 먼저 보내지 않는 이상 본인이 먼저 저 나가겠습니다 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것 같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커리만 남겨놓고 우리 위닝팀 다시 짤 거야. 그러면 저는 최후의 보루로 디그린도 같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트레이드 매물로. 알겠습니다. 뭐 마포주 특집으로 해서 뭔가 좀 분량을 많이 뽑아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약간 미운 오리인 건 여전하네요. 계륵인 건 좀 화려해진 계륵이 됐네요. 네. 근데 그래서 브루클린의 입장에서는 잘 포장을 해놨어요. 일단은 포장 잘 해놓고 이제 살 사람 이렇게 꼬시는 건데. 네.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24시 그 카메라로 그 뭐가 들어가는지 내용물을 알고 포장을 한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그러면 이게 아까 위원님이 살짝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올스타 막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 선수의 어떤 그냥 이런 스탯이나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그레이드를 또 주면 저희가 제 그레이드 잘 주니까 뭐 그냥 S 등급이 최상이라고 하면 뭐 A뿔, A, 뭐 B뿔, 뭐 B 마이너 뭐 이런 그냥 성적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선수의 랭킹은 레벨은 어느 정도 좀 군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좀 보세요. 저는 절대 평가 때문에 이 선수는 B뿔에 있다. B뿔? 많이 좋네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절대 평가는 그 등급만 넘으면 주는 거잖아요. 볼륨 20점을 넘기 때문에 B뿔인 거지. 다시 상대 평가로 평가가 재시작되면 이 선수는 B 내지는 B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아니 본인이 교수님이야. 네. 마포주라는 학생을 평가해야 돼. 그러면 뭐 절대 전 B. B 네. 나름 많이 줬네. 네. 나는 C 레벨로 나올 줄 왜냐면 알았는데. 자기 역할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루클린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까지 하면서 볼륨을 챙겼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지. 자기 할 것만 한다. 그럼 저는 B. 위원님은 이 선수를 그레이드를 주면 미국 고등학교 선수를 평가하는 게 5스타로 평가를 하거든요. 5스타면은 NBA 올스타급. 4는 NBA 드래프트 받을 만한 급. 3는 그 NCAA 팀의 주전급이에요. 3스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NBA에 입성을 해서 활약하고 주전 뛰고 있잖아요, 실제로. 주전급인 거죠. 네.
마포주 많이 싫어하시나 봐요. 마포주를 그렇게 저는 이런 스타일 선수 좋아하지 않아요. 이 형제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약간 이런 스타일 저 안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수요 없는 공급 같았던 마포주 특집이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뭐 드래프트 최대어 느낌은 살짝 나니까 그래도 마포주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뷰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실력 대비 그래도 스타성은 그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어쨌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서 드래프트 이제 드래프트래 트레이드 그 마감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저희 녹화 기준으로 마포주가 또 어느 팀으로 팀을 옮기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 마포주에 대해서 할 얘기 더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마포주가 요키치 처음 만났을 때 썰이 생각나는데 그때 이제 메이슨 플럼리라는 선수가 덴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키치를 처음 보고 그랬대요. 쟤가 뭔데 플럼리를 대체하는 거지? 근데 패스 2번 뿌리는 거 보고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일화가 생각나서 아마 마포주 지금 갔잖아요. 덴버 팬들은 그렇게 그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른 주사위가 있기 때문에 티마 주사위라고 거기 잘하고 있는 주사위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그리울 거다 덴버 팬들은. 네. 마포주 특집을 괜히 했네요 오늘. 아니 뭐 괜히 한 건 아니죠. 네. 현실을 알려주고 팬들에게서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팬들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알겠습니다. 네. 최대어인데 그냥 몸집만 큰 고기 같아요. 네. 그 영양가 없어도 몸집 큰 고기들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마포주가 어디로 팀을 옮기게 될지 어쨌든 NBA를 즐기는 거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재미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르바비큐 NBA 위클리 리뷰의 마포주 특집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